이긍정입니다. 외계어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에 접속을 하시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합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멘트가 항상 욕심이 나요. 하세요. 다시 한번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1부에서는 그 자취생들이 쇼핑. 어떻게 보면 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네, 집을 더럽혔다가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더럽히기 위해 장을 보는 것, 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뭉뚱그려서 다뤄봤습니다. 네. 2부에서는 뭘 가져왔을지 설레는데요. 2부에서는 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나 자신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가져왔습니다. 내 몸뚱이. 네, 그렇죠. 음. 자취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1인 가구잖아요. 네네. 1인 가구면 왜 성인이든 아니든 간에 다들 힘들 거예요. 혼자 사니까 일단. 누가 아까 1부에서부터 계속 주장하는 그 독거사 이거 신개념 키워드예요. 심지어 머리에서 맴돌지도 않아. 뱉기도 힘들어. 독거사가 이제 자신이 주장하는 그런 의학적 지식이군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지내면 네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스스로 돌봐야 된단 말이야. 그치. 늘 얘기하잖아요. 원래 혼자 살 때 제일 서러운 게 아플 때. 그쵸. 네, 서러워요.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서 제가 가져온 서비스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져왔습니다. 연락하면은 와서 간병해 주시는 건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음식점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뭐요? 뭐 저는 돌봐야 할 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먹여 살려야 할 제가 있어요. 이런 게 써져 있더라고. 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서비스 첫 번째는 트루스트라는 서비스입니다. 트로스트. 이름 특이하네. 이거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무릎에 붙이는 파스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거 아니야. 그거는요. 네. 독일어로 위로 또는 위안을 뜻하는 건데요. 뭐냐면 모바일 심리 상담 서비스예요. 이거 약간 그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잔뜩 있는 그 운세 서비스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실제로 여기는 심리 상담 메신저라고 자기들은 포장을 해서 말을 하는데 네. 실제 심리 상담가와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좋네. 이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정식적인 거 약간 전문 심리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 상담 받으러 가야겠네요. 언어 치료인다고. 네. 네. 어쨌든 우리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이 항상 이런 뉴스 많이 봤을 거야. 한국 사람들은 뭐 현대인 우울하고 불안 네. 증세가 심하다. 우울증이 심하다. 그리고 GDP가 낮죠. 네.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심리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네.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해서 약간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담감이 있어요.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그게 스스로한테도 투영되는 거지, 현대인들. 그렇지. 나 자신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내가 나서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가볍게 네. 가볍게 부담을 줄여서 서비스를 사용해 보면 심리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네. 일단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루스트라는 네. 거고요. PC랑 어플리케이션 뭐 안드로이드, iOS 다 되고요. PC에서도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는 네. 이미 있어요. 이런 유해 앱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텍스트 테라피라고 해요. 원래 그 뭐 미드나 해외 그런 컨텐츠들 보면 네. 꽤 많이 나와요. 그런 어떤 공간 안에서 편안한 소파에서 이제 주고받는 그렇죠. 상담사 직원 리앱.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람들만의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힘들면 흔하게 하는 그런 병원처럼 네. 받는 서비스인 건데 그렇죠. 테라피인데 우리나라에선 유독 그게 정신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우리나라 좀 치부되니까. 인식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왜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모바일로 돌렸으니까 네. 좀 더 인식 주변의 시선 부담 가볍게. 느끼지 말고 써봐라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 텍스트 테라피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아이 뭐 잘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간단한 위안의 말만 해줘도 조금은 안심이 된다든지 그쵸. 기운이 살아나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 내 삶에 활력이 생기고 네. 그리고 내 삶에 의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네.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여기 나오는 이제 전문 심리 상담사들이 어떤 네. 분들이냐면 실제 상담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다음 진행하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 상담 센터에서 일을 하시고 퇴근하고 이거 하는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 대부분 그래요. 네. 실제로. 실제 상담 센터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대부분 뭐 몇 급 자격증 이상 보유하고 네네. 6, 7년 이상 상담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모바일이니까 뭐 대충 아무나 말해주는 거 아니야? 그럴 싶은 수도 게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여기 아예 그 상담가 분들이 얼굴을 네. 걸고 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담가랑 선택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하긴 비용이 지불되는 문제니까.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담이랑 컨텐츠로 바뀌었지. 이런 류의 컨텐츠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와 일반인을 맺어주는 거는 네. 뭐 예전에 카닥시 서비스 차 수리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변호사들과 연결해주는 법무 도우미라던가 그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선택을 해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전문 정신 상담사 분들과 매칭이 되는 서비스인 거군요. 네. 근데 여기 상담사 분들 설명이 좀 웃겨요. 왜요? 한 줄로 뭐 예를 들면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 뭐 은실장 상담사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막 억압된 것은 회귀한다. 프로이트. 뭔가 분위기가 다르구나. 그 뭐야, 그 어떤 카닥이나 변호사 서비스처럼 뭐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프로이트가 말하기를. 어떤 분은 막 마음 심자에 써서 진정한 마음을 캐주는 10만이 뭐 이런 식으로 살인 한 번이면 참을인도 면한다. 뭐 이런 네. 거지. 그러니까 상담사분들이 설명이 약간 독특한 그러니까 분위기가 편이에요. 다르네. 앱 네. 전체 서비스 내 분위기가 달라. 물론 이런 분들 말고도 이제 진지하게 뭐 신뢰가 가시는 방금 말씀드린 분들이 뭐 신뢰가 안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뭔가 저마다 좀 다르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담가분들이 한 50명 이상 계시다 보니까 각자 또 자기 특성을 살려서 전문 분야가 있는 상담가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 내가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 고객층은 대학생이나 네. 20, 30대 여성 직장인 그리고 재외교포랑 네. 유학생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 중에 네, 뭔가 이 서비스를 완벽히 그러니까 실제 테라피를 받기가 힘든 분들이 그렇죠. 이걸 사용하는군요. 특히 뭐 재외교포나 유학생들은 뭐 시간도 공간도 힘들잖아. 그렇지. 그 해외에서 상담을 받긴 더 힘들고요. 외국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로 텍스트 테라피라는 걸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되고 오히려 거기 안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평이 많고요. 실제로 요 트루스트에 대한 리뷰들을 찾아보면요. 네네. 아망드가 아까 좋은 사람들은 리뷰를 안 남긴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여긴 진짜 많아요. 그렇지. 이쪽은 또 이건 이런 서비스들은 또 그렇거든. 내가 한 번 큰 임프레스를 받았어. 그러면은 꼭 남겨야 될 것 같아. 너무 고맙다고 남기고 싶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되게 웃긴 심리다. 어. 뭔가 소비재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적인 것들이 남아 있고 여긴 자랑하고 싶어요. 약간. 나 이렇게 회복됐어를 자랑하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 뭐 다들 막 감사하다고 뭐 이런 평들이 많아서 뭐 혹시나 의심이 된다면 그런 걸 찾아보시면 좀 더 신뢰도를 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군요. 네. 저는 이 서비스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네. 옛날에 텀블벅에서 마음 읽는 스케치북이라는 걸 한번 그 펀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스케치북 왜 우리가 TV에 보면 그림 그려서 왜 심리 검사하는 것들 많이 예, 나오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건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스케치북을 받아서 스케치북에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그림을 색칠도 하고 뭐 네. 그림도 그리고 하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뭐 30분 1시간 걸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서 앱으로 찍어서 보내든지 네. 아니면 스케치북을 우편으로 보내든지 하면 이제 심리연구센터에서 전문 연구원들이 그림을 분석해서 앱을 통해서 심리 분석 내용을 이제 24시간 이내에 이제 보내주고 우편 발송을 한 사람들은 그 스케치북과 함께 이제 분석 내용을 우편으로. 일주일 내로 다시 거꾸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림 심리치를 원격으로. 그렇죠. 아니 근데 글쎄, 스케치북이 그럼 특별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그림이라는 들어있는 거지. 컨텐츠들을 서비스와. 분석하는 게 서비스가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되게 참신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러스트라는 서비스 들어보니까 이것도 조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입 개발 좀 하자면 그냥 들으니까
사주팔자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전문가와. 근데 제가 요새 뭐가 힘든데. 한 가지 더 해서 트로스트가 지금 텍스트 테라피만 하고 있잖아요. 전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랑 텍스트 테라피를 하고 네네. 있는데 이거 앱 별로 힘 안 들이고 그 사진 첨부하는 기능만 업데이트하면 네.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거를 이제 무슨 용어가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네. 그 나무, 사람 둘, 그리고 집 이렇게 네 가지를 그리면 그 사람의 어렸을 때부터 그 네네. 정신적인 문제들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 그걸로. TPH 검사인가 뭐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저도 수업 들을 때 그걸 몇 번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놓고 그린이라고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전달해 주면서 그것만 뭐 매칭하는 좀 저렴한 서비스가 있으면 그럴 수도 되게 있겠죠.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 우리가 지금 사실은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조차도 그냥 멀쩡하게 그냥 매일매일 잘 살고 있고 왜 이 정도는 원래 다 힘들지 이렇게 하면 살고 있지만 누구나 이렇게 질병을 갖고 심리적으로 있어요, 현대인들은. 네, 다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가는 게 사실은 어렵긴 어렵잖아요. 그리고 업무 시간에 일단은 시간적 제약. 그래. 저는 일단 내과 가기도 힘든데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내과 가기 정신과를 힘든데. 언제 가? 나 퇴근하면 그분들도 그리고 퇴근해. 테라피는 특히 더 정신과는 네. 더 그 시간을 길게 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치. 이런 것들은 진짜 현대인의 살아가는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이제 매일매일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그거 나름대로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하지만 네. 독거기 때문에 독거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누가 날 반겨줘? 독거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날 반겨주는 건 알렉사뿐이야. 요게 이제 카테고리가 네. 뭐 일단 로그인하고 뭐 10대 남, 20대 녀, 30대 남 뭐 이런 식으로 고르고요. 직업, 뭐 유학생, 취준생, 무직 뭐 이런 거 고르고 네. 그다음에 고민의 대상, 음. 나, 가족, 타인, 뭐 육아, 동료, 뭐 직장 동료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감정, 뭐 막막하다, 두렵다, 슬프다 그런 것들 먼저 고르고요. 그 처음에 제안을 다 주는군요. 그렇죠. 그걸 고른 다음에 이제 혹시 특별한 고민이 있냐, 뭐 트라우마나 자존감 상실이라든지 컴플렉스 이런 게 있냐 해서 거기에 맞는 상담가를 추천해주고 거기 상담을 진행하는 건데요. 네.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글쎄, 보통 오프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10만 받을 원 때 하잖아요? 꽤 큰 돈. 이게 시간도 시간인데 비급여라 못 가. 아, 그치. 그래요? 의료보험이 안 돼. 의료보험이 안 돼. 의료보험이 안 돼. 이게 이제 딱 그거를 감안을 해서 절반 가격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 테라피는 30분에 3만 원, 그 50분에 4만 5천 원 정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전화 상담은 30분에 4만 원, 50분에 6만 원 정도 한다. 경쟁력이 있네요. 이 정도 네. 가격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싸지도 않네요. 싼데 비싼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특히 전화 상담이라든지 텍스트 테라피 이런 건 전부 다 즉각적으로 할 수가 피드백이 있잖아요. 와야죠. 네. 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잡아놓고 몇 시부터 30분 동안 이렇게 대화를 하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1인 가구들은 뭔가 나 홀로 떨어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래서 집에 가면 TV 괜히 켜놓고 그게 라디오 독거사의 켜놓고 주 원인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랑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한테 공감을 어떤 해준다. 존재가 있다. 네, 나와 어딘가 연결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힘든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번 써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돈 이게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공짜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또 가입을 했을 때 뭐 할인 같은 게 있겠죠. 그 저기 뭐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심리학을 그렇게 책들을 보다 보면 네. 내가 난 지금 우울증인 것 같아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늦은 거라는 거죠. 네, 그럼 그걸 느끼면 이미 늦은 거고 사실 뭔가 약간 방금 김정 씨 얘기한 대로 어떤 그냥 너무 힘들다, 내가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자마자 사실 이런 테라피를 받아야 네. 뭐 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이 트루스트 같은 게 네.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서비스가 많이 나왔어.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서비스를 콕 집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제일 잘 나가. 그러니까 개 중에 먼저 선두주자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미국에는 이거랑 비슷한 걸로 토크스페이스라든지 네. 아니면 코코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 토크스페이스는 그 마찬가지로 전문 상담사가 하는 거고요. 여기도 텍스트 테라피를 이용을 해서 네네. 치료를 하는 셈이고 코코는 뭐냐면요. 내 고민이라든지 문제를 올리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하자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올리면 아망드나 은 실장이 와서 댓글로 괜찮아 잘 될 거야. 전문가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네요. 그냥. 그렇죠. 그냥 그런 건데도 이렇게 나를 위안 삼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연결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를 좀
뭐랄까 논문을 쓰면서 네네. 이거를 현실화해보자 해서 만든 앱인데 잘 돼가지고 뭐 그냥 정식 서비스로 들어갔고. 그렇죠. 잘 나가고 있어요. 참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없어. 그 뭔가 좀 정신적인 부드럽고, 부분. 그 무슨 사주팔자 이런 거나 있고. 그렇죠. 점괘를 봐드립니다.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네.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우후죽순이 있으니까 그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이런 정신적 힘듦에 대한 반영을 해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게 네.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트로스트 말고 트러스트로 해가지고 그 또 하나 사주팔자 하면 나온다니까. 사주팔자. 아, 사주팔자 하면 참고로 된다니까. 그 기업에서도 이걸 쓸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B2B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네네. 보통 기업에서 이걸 하면 이제 기업 직원들이 트러스트 들어가서 자기 코드 치면 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복지의 일환으로 해줄 수 있게. 그렇죠. 이건 좋은 것 같다. 상담 병원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크게 거예요. 비용적으로도 아마 지금 비용이면은 기업 대 기업으로 하면 분명히 더 경쟁력이 있는 금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네. 복지가 되겠네. 왜냐면 요즘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1인 가구들이 있거나 이런 네네. 정신적인 힘듦이 있으니까. 업무상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한번 도입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들의 정신을 제가 케어해주는. 케어해 줬습니다. 굳이 1인 가구가 아니어도 쓸 수 있지만요. 네, 그렇죠. 그러면 1인 가구들은 정신이 이제 좀 좋아졌어. 근데 몸이 안 좋아. 아니 정신은 맑아졌는데 육체가 후달리면 안 되겠죠. 공통점이야? 1인 네? 가구들의? 공통점 같은 건가요? 아니 아까 말했잖아. 나를 스스로 돌봐야 되니까 맞아. 너무 힘들어. 그리고 늘 느끼지만 감기 몸살은 예고 없이 와요. 그렇지. 너무 힘들어. 아침 어제 밤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 저는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을이 되니까 저희가 가을이 되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으니까 할머니가 항상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네. 이거 복숭아 먹으라고 복숭아를 항상 왜? 이렇게 가을이 되면? 깎아서 갖다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 사니까 그게 없잖아. 네. 그러니까 복숭아를 저는 과일을 깎을 줄 몰라요. 헐. 그래서 이게 스스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일도 이제 고구마도 삶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맛이 안 나지. 그치. 그치. 그리고 그래서- 감성적인 게 다르지. 그래서 이거 스스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인데 몸도 마음도 먹는 것도 잘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과일은 껍질째 드십시오. 네. 네. 그래서 몸을 챙기는 서비스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무료 서비스를 가져왔고요. 정부 네. 서비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뭔가요? 지문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 서비스인데 무료야. 그리고 네. 몸을 챙기는 거다. 그렇죠. 몸을 챙기는 거죠. 네. 네. 이름은 일단은 서울시민 건강 포탈이라는 건데 네. 이게 사실 각 뭐 정부 자치로 다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오. 포털이 다 있어요. 각 지방 건강 포탈이 다 있다는 네네 거예요. 있는데 이제 어. 저는 예시로 서울을 네네네네. 가져온 거고요. 네. 네. 등치기 박치기 이런 게 아니네요. 아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서울시민 건강 포털 그때 제가 한번 대한민국 정부 포탈이라는 걸 가져오면서 포탈이 뭐냐라고 한번 말을 했었는데 네. 포탈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왼쪽에서 누르면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대문. 네.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시민들이 네. 건강에 관련된 걸 보기 위한 대문. 여기 들어오면 건강에 관련된 모든 걸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참그 포탈이라는 단어 좋아해.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서울만 있는 건 아니고 다 있는데 네네. 뭐 여기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질문글을 올리면 대답을 해줘요. 오, 누가 진짜요? 해줘요? 누가 해주냐?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의 담당자, 의사, 오. 간호사, 원무과 이런 데서 대답을 해줘요. 원무과죠요? 그 양반들이 아니 원무과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그 어디가 양반들 왜 아프다면 그걸 하고 어디로 있지? 가라. 네? 왜 그걸 하고 있지? 아니 왜냐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니까 시립병원에서 하는 거야. 아 시립병원에서. 네, 시립산하병원. 아 그럼 이해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프다 하면 뭐 요즘 이제 의사 관련 어플리케이션 많아요. 많은데 그거 말고 요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셔서 써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의 원조 같은 느낌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니까 뭔가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뭐 모든 병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민간 병원이나 이쪽은 그 수익과 어떻게 보면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답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나 뭐 계속 약 팔아먹으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근데 생각. 이건 어쨌든 정부 시립병원들이 하는 거니까. 네.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회원가입이 없어요.
쿨레 나는데 그냥 가서 쓰면 돼. 이건 좋은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에 그것과 더불어서 건강에 네. 대한 정보들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뭐가 좋냐면 아까 말한 거 외에 일단 질병에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가끔 가다 내가 어디가 아파. 그냥 감기 말고 병원 갔더니 뭐 병이 지병 같아. 걸렸대. 지병 같아. 뇌수막염이래. 뭐라고? 근데 내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음. 아니 뭐 내 친구가 뭐 아프다는데 뭔지 모르잖아. 여기 들어가면 정확하게 뭔지 설명이 다 나와 그 있고요.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무슨 질병이고 어떤 걸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약품을 먹는지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병 말고 네네. 약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 내가 먹는 약이 무슨 약인지 같은 그렇죠. 내가 약국에서 약 사왔어. 네. 물론 약사 선생님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시지만 뭐 하루에 3번 먹어라 뭐 이런 거 해주시지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서 항히스타민제가 네네. 들어서 알레르기 뭐 그런 걸 안 해주잖아. 네네. 근데 여길 들어가면 보통 드러그 인포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시는데 네네. 여기 들어가서 검색하셔도 똑같이 약품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포탈이네요, 확실히. 진짜 좋다. 이건 잘 만들었네. 그 혼자 살 때도 네. 약 같은 것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갑자기 왜 그래? 너. 이게 들으니까 너무 공감돼서 저는 약을 항상 다 찾아보거든요. 다 찾아보고 맞아. 찾아 먹으면서 먹어야 돼. 다 그러니까 어차피 의사가 처방한 거지만 네. 의사분들이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 내가 뭘 먹고 있니 뭐 알고 먹어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그 약을 쉽게 손쉽게 먹는 나라가 없다고. 뭐 그런 다큐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포탈이라고 했잖아. 네. 네. 그러니까 보건, 건강에 관련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여기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는 어떤 그 건강 관련된 정책 변화나 네. 이런 것들도 거기에 나오겠군요. 당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비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뭐 법 변경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로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사이트도 정부 사이트가 있었구나 싶은 게 많아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뭐 금연을 한다거나.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보건소랑 같이 연계가 그렇지. 돼가지고 뭐 금연 아니면 비만 개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그거 해야 있고요. 되겠다. 그거 다 무료로 해주는데 보통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비만 개선. 비만 개선, 금연 이런 것들 보건소 찾아가면 알아서 다 절차해줘요. 긍정이는 금연 학교로 갔고 우리는 비만으로 갑시다. 굉장히 다 같이 보건소로 갑시다. 네. 그리고 여기 좋은 점 중에 또 하나가요. 정부에서 한다고 했잖아. 네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있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해줘요. 그 지역에서. 서울시면 서울에서 뛰기 좋은 곳, 너 걷기 좋은 곳,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네가 먹어야 되는 음식, 네. 좋은 음식 이런 걸 추천해줘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되는지 그래, 모르겠어. 좋다면 그냥 먹는 약간 느낌. 이게 좋대 하고 사와서 먹잖아. 한우. 한우 안 좋습니다. 네. 핏줄 막혀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식생활 정보를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균형 있게 먹어야 된다. 네. 근데 우리가 먹는 거 보면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우린 판가름이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소개해주는 정보들이 여기 다 있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 궁금하다 싶으면 이 포탈을 찾아가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순히 찾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떤 질문 주체가 질문을 남기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그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씩 그 급여 보험 대상으로 바뀌었었잖아요. 네. 꽤 오래됐지만. 그렇죠. 전 그걸 몰랐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오랫동안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나중에는 너무 좀 아쉬운 거야 스스로가. 네. 근데 이런 뭐 포탈을 체리피코. 자주 잘 느꼈어? 내가 말하고도 난 너무 약간 부끄러운 느낌이었는데 국가 정책에 대해서 체리피커를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지. 네. 근데 뭐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았다면 이런 네. 것들도 먼저 나올 거 아니야. 뭐 올해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이러면서. 정책 변화 공지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은 뭐 비판할 대상은 없어요. 비판할 요소라고 하자면 앱이 불편하다던가 당연히 웹사이트입니다. 웹이에요? 네. 굳이 찾자면요. 사용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은 이 올리시는 분들의 그 포맷이라든지 이런 게 성의가 덜할 수도 있겠다. 가끔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컨텐츠 말고 이미 올라와 있는 컨텐츠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거죠. 근데 이게 뭐 모든 국가 그 서비스들이 그렇지만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서비스가 탄탄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식이네, 네이버 지식이네. 네네네. 그 의학 관련 지식들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물론 그렇죠. 거기도 전문 의사분들이 답변 달기도 답변은 하죠. 달기도 하지만
말 같지도 않은 그냥 답변이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냥 마음이 아파요. 소주에 고춧가루 타 먹으면 다 나.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이렇게 고추장 발라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런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공신력 있는 데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데 들고요. 글 올릴 거면 네, 그 네이버 지식인도 뭐 나쁘지 않은 솔루션이지만 사실은 이쪽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좋을 것 같고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수익 모델의 일환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의학 정보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그 도가니가 아파요. 이러면은 뭐 다리 정강이의 관절이 아파요. 이러면은 그 관절 통증 의학 그 병원들이 댓글을 너도 나도 단단 말이야. 튼튼 머시기 이러면서 명함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 자세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치료법은 이런 여기로. 것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솔루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아까 말한 식품 영양 뭐 이런 거 먹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딱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질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제공해 주다 보니까 우리한테 딱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약국 정보가 있거든요. 이거 중요해요. 그 모르시는 분들 중에 약국이 원래 항상 운영 시간이 대부분 정해져 있지만 네. 그 격주로 주말에는 운영을 하는 의무 같은 게 약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걸 이제 휴일 지킴이 약국이라고 해서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린 그 포탈에서 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네네. 마찬가지로 포탈에서 그 사이트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거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로 말 그대로 포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필요한 정보는 건강에 필요한 정보는 다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뭐 약국이나 뭐 특히 공휴일이나 아니면 국경일, 네. 추석 이럴 때 막 아프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그럴 때 찾아보기 딱 좋은 사이트다. 나는 개인적으로 뭐 비판할 요소는 아니고 이런 거 보면 좀 아쉬운 게 네. 이런 것들을 그 API나 이런 걸로 좀 공개를 다 해서 그 일반적인 민간 개발자들도 이런 네. 정보를 좀 당겨다가 쓸 수 있게 해주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앱이 안 나오는 건 전 오히려 되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어차피 그거 눈먼 돈 뿌리는 것보다 웹을 잘 정비한 건 좋은데, 근데 이제 그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돼서 뭐 지하철 노선도처럼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 안타까운 게 양질의 정보가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럼 점점 도태되잖아요, 이게. 사실. 근데 들어가 보면 너무 좋아. 나 아무도 안 봐. 정부 서비스라서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네. 왜냐면 몇 년 전만 해도. 네. 그랬었지. 네. 저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뭐 다른 얘기지만 제 핸드폰에 늘 있는 메인 화면에 있는 게 국가 정보, 국가 법령 포탈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아. 많이 싸우고 다니시나 저는 봐요. 이게 그럼 판례부터 시작해서 법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검색만 하면 네. 키워드 검색도 돼. 아무튼 검색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국가 머시기 포탈 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식이 좀 바뀌고 있나 보네요. 왜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었어요. 옛날엔 국가 머시기라고 한다고 하면 국가야. 일단 디지털로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랬는데 뭐 이 전자정부. 시민 건강 포탈, 네네. 네, 이 시민 건강 포탈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코감기가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들의 몸과 마음을 위한 서비스를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네. 계속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일단 저는 오늘 이 특집이 굉장히 기대됐었던 게 네. 나는 내가 사용하는 어떤 디지털 그 서비스들이 네. 내 독거인에 특화돼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독거 라이프. 그치.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이거를 남들은 4인 가족에서는 안 쓰는 서비스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 저는 이마트를 좀 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국가 포탈, 시민건강 시민 포탈. 건강 포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 건강 포탈이라고 치면 됩니다. 시민 건강 건강 포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면 도움이 될 게 많아요. 왜냐면은 보통 그 짧은 지식으로 그냥 질문만 하는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네. 그 질문의 대상을 좀 바꾸기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단 비만 거기로 갑시다. 나 비만 아니야. 나 그냥 지방간이 좀 있을 뿐이지 비만은 아니야. 지방간도 그렇게 심하진 않댔어. 네. 그래, 아무튼 그렇더라고. 네. 자괴감이 좀 드는 하루네요. 독거사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독거사 위험합니다. 독거사는 진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키워드인데 핫하다. 감사합니다. 독거사 주의하시고 네. 진짜 약간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예요. 네. 아침에 덥고 환절기. 저녁에 춥고
네. 저는 이게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워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졌어. 이거 거의 그 사막이야 사막.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게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감기 걸려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전에 다 나아오십시오. 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